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모든 현대의 최근의 탄핵이나 고난쟁의 심판, 모든 사건은 김영두가 선 쪽이 이겼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면 김영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어느 편에 설까? 이거는 예측입니다. 팩트하고 예측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김영두 재판관이 키메이다. 이런 동영상입니다. 자, 팩트부터 한번 볼까요? 팩트부터 보면 모든 헌재의 결정은요, 김영두가 선 쪽이 결과적으로 다 이겼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진숙은 4대4로 기각이 됐죠. 6명이 돼야 되고 4대4로 기각이 됐다. 기각이 됐다는 말은 그 기각이 이긴 거잖아요. 그게 4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우파의 3명에 김영두가 섰죠. 김영두가 그 기각편에 서서 이겼잖아요. 이긴 거예요. 4대4는 이긴 거예요. 기각이. 자, 그 다음에 또 판결 보면 이창수하고요. 그 다음에 최재 감사원장은 8대0이니까 8대0이니까 이게 김영두가 선 쪽이 당연히 8대2니까 이긴 거죠. 그리고 고난쟁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국회하고 최상목이 만회기를 임명해야 되냐 말이 되느냐. 여기서도 둘 다 8대0이죠. 둘 다 8대0이에요. 그러니까 김영두가 선 쪽이 이겼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는 김영두가 주심 재판관인데 본인이 기각편에 섰죠. 위헌 승원에게 있지만 그러게 중대한 건 아니다. 이래가 기각을 시킨 이게 다수결내고 이게 편에 섰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판결이 김영두가 가시한 쪽에 이겼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제가 전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김영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도에서 이쪽 저쪽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과연 김영두는 윤 대통령 탄핵은 어느 편에 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측이에요. 지금은 민주당이 보는 판시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는 판시, 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은 속은 이게 어떻게 보느냐. 민주당은 5.5 대 2.5, 내적이 5 대 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판세를 5 대 3, 또는 더 낙관적으로 보면 5.5 대 2.5, 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어떻게 판세를 지금 보느냐? 그건 제가 잘 알죠. 대통령 대리인단은 많이 소통을 하니까. 지금 우리 우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파에서 보는 판세는 4.5 대 3.5입니다. 4.5 대 3.5. 제처럼 낙관적으로 보면 4 대 4.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4.5 대 3.5. 한 명 차이가 약간 좌파하고 우파 나고 있죠. 이제는 만장일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4.5 대 3.5 우리 우파 쪽에서, 그 다음에 좌파들은 5.5 대 2.5, 사람이란 게 0.5 이런 게 없잖아요. 애매하다 이 말이죠. 서로가 확실히 못하는, 그게 어느 쪽이든 좌파든 우파든 우리가 0.5를 보는 게 김영두다. 이 말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지금 가장 좌파든 우파든 가장 마음을 100% 확신 못하겠다. 언제든지 어디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0.5로 보는 게 김영두 재판관이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 보면 우리 우파 쪽에서는 이번에도 봤지만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은 신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김영두가 반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좌파들은 또 이게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한 명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 뭐 김복행이든 누구든 좌파들에게 그 기대감이죠. 그런데 그거는 좌파들이 분석을 잘못해 그래요. 아무리 봐도 그 김복행이가 제일 든든합니다. 김복형하고 근데 그 조한창, 정영식인데 그 제가 보기에 흔들림이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들은 만약에 임명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정보가 이게 줄줄이 셉니다. 줄줄이 셉니다. 오늘요, 지금 이게 쫙 퍼진 소문이지만 상당히 믿을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여러 군데에서 나온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그 오늘 정보가 이게 줄줄이 새는 게요. 원래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한덕수 총리 할 때 원래는 이게 8명이 잠정적으로 그 8대0으로 우리 기각하자. 8대0으로 이게 기각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잠정적으로는 무기나에 뭐 사실상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당일날 편결하잖아요. 갑자기 마지막에 그 정계선이가 마지막에 그 인용으로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정계선이가 돌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정계선 입장에서는 내가 인용하면 그 우리 좌파들이 몇 명 따라오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자기가 이제 그 인용 이렇게 질렀는데 근데 그 황당하잖아. 문영배나 이민석이나 정정미가 한덕수에게 그 기각하자고 만장일치로 이게 대충 합의가 사실상 됐는데 갑자기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깜짝 놀라서 한 명도 그 정계선 쪽으로 안 붙고 오히려 정계선이만 재판관들 중에 왕따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계선이는 아예 그 개딸에는 영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소장 자리, 이재명이 되면 소장 자리 이제 내 딸한 당상이다. 뭐 이러고 이게 정계선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게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정계선이 가기에 돌출 행동으로 왕따다. 이런데 그 믿을 만한 막점 마쿠, 한덕수 총리 막점 마쿠, 이런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팩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다 정보가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김영두가 가장 이 경계선에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거는 이게 팩트로 보인다. 그리고 이게 역대 모든 사건에 김영두가 선 쪽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한다? 요즘 이게 노는 또 이게 그 업무가 이재명 측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김영두한테 헌법재판소장직을 딜한다, 작업한다 이거 가지고 이런 게 그 업무 공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게 그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지만 이재명이 주특징이 그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권순일이하고 그 비타오베 로비할 때 권순일 측에다가 국무총리를 제안했다. 제가 방송했잖아요. 그 유동규 씨가 직접 한 이야기예요. 대법원장을 제안한 게 아니고 군대법관 나오면 그 총리 내 되면 총리해라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동규 씨가 직접 폭로한 거예요. 직접 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이런 걸 잘해. 야, 당신이 내 좀 도와주면 나중에 배지 하나 줄게. 뭐 하나 줄게. 이런 걸 이게 잘합니다. 이재명이도 그런 딜에 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재판도 정재호 부장판사나 특히 이해설은 젊으니까 정재호 대법관이 꿈이니까 또 이게 딜할지 모르지. 그런 게 벌써 우리가 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오히려 이제 그 키맨 김영두한테 헌법재판소장직을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김영두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만 임명하면 이게 유일하게 인용된다. 6대3. 이런 의도 아닌가. 이런 게 벌써 파다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도 제가 여러 이제 그 정보를 봐도 아직 제 판단을 변경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일단은 만약에 임명이 물 건너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인용이 안 된다고. 근데 김영두 재판관의 걸어온 길이나 주위의 평판 모든 걸 들어봐도 조한창도 그렇지만
상당히 그 대세에 아마 순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인용 쪽으로 기울면요, 김영도도 인용할 사람이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8대0 있잖아요. 그때도 그게 원래 6대2였거든요. 원래 그 정설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정설인데 6대2가 되니까 어차피 인용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2명 재판관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 2명이 이제 그 서기석이냐, 뭐 안창호냐, 김창종인가?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한때 6대2였는데 대세가 기우니까 8대0으로 돌아서 버렸다. 이런 이게 분석이 정설인데, 제가 아는 이제 김영두나 조한창이는요, 아마 이게 대세가 기울면 대세 쪽으로 갔을 거야. 예를 들어 이게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자 초기 분위기면 그들에게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김영두 입장에서 지금은 확고하게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 거기에 똘똘 뭉쳐 있잖아요. 똘똘 뭉쳐서 그 기각되면 자기가 저기 가도 안 돼. 가봤자 이게 어차피 기각이야. 5대3. 만약에 없으면 안 되잖아.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김영두의 그 평소의 판결이나 제가 이제 그분 주위 들은 이야기나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어차피 인용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기각편에 서가지고 4대4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맞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명 안 한 논란도 줄어들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와도 5대4이냐. 그러니까 이게 5대3으로 기각되면 두고두고 이게 왜 만약에 임명 안 했냐. 이렇게 계속 시비거리가 되는데 4대4로 기각되면 아예 만약에 임명하고 관계없이 기각 아닙니까? 그런 데 선택을 할 거다. 김영두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그 김영두 재판관하고 이제 윤 대통령은 아주 이제 오랜 인연이 있다. 그때 윤 대통령이 조의대 하기 전에 김영두를 그 대법원장으로 금명할 때 그때 우리 우파 쪽에서 반대 여론도 많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김영두를 일단 이게 고민해서 민주당하고 타협을 협상한 적이 있고요. 물론 민주당에서 노 이렇게 안 했지만 그리고 그 전에 대법관으로도 대통령이 지명하려 했는데 그때는 김영두가 제가 고사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두가 법원행정차장할 때 법원노조 민노총에서 강하게 반발한 김영두가 여러 가지 법원 노조 개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평소 성향 또는 평소 판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8명 재판관 중에 대통령과 가장 술을 많이 먹다. 이것도 팩트긴 한데 그게 중요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인간적인 신뢰가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걸 종합하면 저는 4대4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두가 애매하면 5.5 대 3.5 이게 대통령 측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는 5.5 대 3.5 그 다음에 4대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좌파들도 김영두를 0.5로 봐서 5.5 대 2.5 또는 5 대 3 이런 식으로 좌파들은 엄청나게 불안하니까 만약에 한데 목을 메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영두가 가장 키메이다. 이거는 판결을 봐도 분명하다. 왜? 이제까지 모든 헌재 결정이 김영두가 선 쪽이 이겼다. 이게 팩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 저는 이미 3명이 확고하면 김영두의 스타일을 봤을 때 우리 자유파 3명이 똘똘 뭉쳐 있으면요. 김영두는 이쪽에 설 겁니다. 이쪽에 설 거예요. 여러 이제 논란도 없애고 그쪽에 서봤자 인용이 안 되고 아무 실익이 없어요. 대통령이 어차피 복귀하면 김영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소장 바로 지명하는데 이재명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윤 대통령이 지명해 주는 게 낫잖아요. 인간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것도 저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봐요. 제가 자리를 가지고 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김영두가 원래 대법원장도 거론됐다면 제 생각에 깔끔하게 윤 대통령 탄핵 깔끔하게 기각시키고 그러면 대통령이 복귀하고 어차피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저는 김영두고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우파 쪽에 뭐 김복경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정영식, 조한창 다 훌륭한데 그러나 그 국회 통과나 게 또 이걸 염두에 안 둘 수 없거든요. 그런데 김영두가 지명되면요 통과된대.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민주당이 배신감을 느껴도 김영두는 게 그 호남입니다. 호남 사람이 민주당이 낙마시킨다?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호남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호남에서 야 헌재 소장이 나왔다. 호남에서 우리 오부 요인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부결시켜? 호남이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통과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김복경, 조한창, 정영식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 통과 안 시켜줄 거라고.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대통령 탄핵은 이제 김영두가 이쪽에 서고 김영두가 선 쪽은 다 이겼으니 김영두가 기각 쪽에 있어서 4대4 정도로 기각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헌재 소장을 지명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물론 우파 쪽에 훌륭한 재판관이 많지만 통과를 염두에 둔다면 이제 호남이고 또 이게 배려도 있고 하니까 김영두를 소장으로 지명하면 어떨까? 실제 뭐 재판 능력은 뛰어나고요. 그분이 뭐 적당히 보수고요. 성향도. 뭐 제가 보기에 호남이 또 이게 배려도 되고요. 여러모로 적임자를 볼 수 있잖아. 무엇보다 이게 통과 가능성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김영두를 낙마시킨다. 그러면 이게 호남 민심이 뒤집어질 거라고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 선거가 언제 나올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유력한 게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이번 주는요. 내일 이게 이재명 선거인데 내일 갑자기 고지해가지고 금요일 선거하면 이게 너무 빤히 속이 보이잖아. 너무 이게 이재명 거하고 딱 맞췄다. 너무 이게 노골적이게 속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텀을 두는 거죠. 물론 이게 이재명이 결과를 봐야 되지만 이재명이 내일 선고되고 또 이게 여파가 좀 있겠지. 어떤 결과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4월 4일. 원래부터 이게 3말 4초. 이게 맞아가고. 근데 뭐, 최악의 경우 문영배가 도망가는 4월 18일 이후로. 그건 아직은 이게 가능성 좀 낮아 보인다. 어차피 이게 결론은 내려줘야 되니까. 아마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 이게 지금 가장 정보제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은 다음 주인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김영두가 선쪽이 모두 이겼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모든 판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마 김영두는 어차피 이게 대세가 자기가 저쪽 가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세 명이 뭉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우파 쪽에 김영두가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좌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김영두를 뭐 소장을 시키고 딜한다는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40개까지 임명해야 6명이 되는데, 목을 메고 있다. 오늘도 박찬대는 오늘도 매일 이게 40개 임명해라. 한덕수 대행 오늘까지 해라. 이놈이 박찬대는 매일 오늘까지 해라. 뭐 말할 때마다 이게 오늘까지 해라. 뭐 오전까지 해라. 그러면 이게 뭐 그러고 두고 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박찬대가 이게 뻥 맞히지 뭐가 있나요? 그래서 결국 뭐 김영두는 저는 다음 주쯤 선고될 때 우파 쪽에 서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4대4로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 좀 더 나아가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이제 헌재 소장을 빨리 지명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김영두다. 제가 자리를 가지고 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딜하라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훌륭한 재판관 중에서 보통 소장 많이 임명하니까 얼마든지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제까지 가장 중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기 호남이니까 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원래 대법관 대법원장 거론했으니까 신뢰도 있다. 그러면 이게 명분도 통합, 호남이니까 통합 명분도 있고요. 여러모로 저는 다목적 카드로 우리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